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또 정보들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네, 좀 네.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우리 어떤 소식도 있었을까요? 예, 지난주에 그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장중에 237.45달러, 237.5달러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5,800만 800만 달러, 8조 달러. 발음이 잘 안 될 예. 정도로 큰 네, 금액이어서요. 엄청난 달러고 연초 대비해서 22.62%나 올랐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 뭐 너무 많이 급성장해서 이렇게 하지만 애플은 서서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요. 사실 팀 쿡이 나름 잘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아이폰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17 에어가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25% 가까이 1년간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아이폰이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빅테크 쪽에 가는 고점 부담감이 있음에도 애플이 그 부분을 완전 뛰어넘는 새로운 국면이 들어섰네요. 애플은 완성도 쪽에서 되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리 쪽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되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습게 요즘 얘기하거든요. 그쵸. AI 쪽에서 이게 뭐야, 이게 AI 맞아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맞아요. 정도로 막 그런데 어쨌든 오픈 AI랑 유사한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것들을 내놓게 시리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좀 크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애플이 내놓는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신뢰도가 있어요. 제품 신뢰도는 확실히 있어서 아이덴티티도 너무 확실하고 그런 거는 진짜 잡스가 잘 딱 만들어주고 갔던 그런 어쨌든 거긴 모건 하죠. 스탠리가 오버웨이트 평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웨드부시가 이제 아웃퍼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해놓고 있는 것 같고 애플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군을 많이 확장하지 않으면서 그 제품군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놓을 때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쓰다 보면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게 애플의 장점이 아닌가. 실제로 애플 거 어떤 거 쓰세요? 전 다 씁니다. 아 진짜요? 네, 거의 다 쓰고 이제 노트북만 애플을 안 제가 이제 쓰시고. 잘 안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뭐 웨어러블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애플 생태계를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좀 편하다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쓰니까 애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애플 원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도 서비스도 쓰고 있는데 편해요. 컨텐츠가 많지는 않긴 한데 OTT도 장기적으로는 편합니다. 탄탄합니다. 좀 탄탄하고 좀 보안도 좋으면서 괜찮습니다. 예. 사실 안드로이드가 편하다는 이제 국내 그 사용자분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막상 비교를 해보면 그 원래는 이제 애플이 아이튠즈가 좀 불편했거든요. 네, 저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 아이튠즈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꿨구나. 그게 아니라 아이튠즈를 연동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에서 그냥 받는. 그 아이튠즈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처음에 아이튠즈 샀을 귀찮잖아요. 때. 연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아이튠즈를 연동하잖아요. 컴퓨터랑 연동하는 걸 많이 썼잖아요. 연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앱에서 그냥 받기 시작하고 그냥 클라우드에서 받기 시작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클라우드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그냥 앱에서 받는 걸 하지 예전처럼 뭐 앱 그 컴퓨터에서 이제 연동하고 이렇거나 음악을 다운 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음악도 그냥 애플 뮤직을 듣거나 그냥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을 연동하는 쓰는 것도 이제 많이 된 거죠. 이게 안드로이드랑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애플하고 호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된 거예요. 예전같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컴퓨터랑 연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연동이 굳이 막혀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애플이 생각보다 많이 열어놓은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을 쓰기 훨씬 더 편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사용자들이 좀 늘어가는군요. 네. 안드로이드보다. 네네. 주가는 계속 좀 달릴 거라고 보세요? 아, 계속? 그럼요. 저는 이제 이제 시작. 빅테크 쪽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게 우상향인 것 같아요. 오늘 한 종목씩 사실 이제 브리핑 해주시기로 아, 오늘 했는데 말고 내일, 오늘 아닌가? 네,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말고 이제 내일은 바쁜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종목씩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했는데요. 네. 모레부터 좀 바쁘시니까 네. 모레부터 한 종목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블랙락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예,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엄청난 기업이고 기업이라고. 예, 이 기업이 정말 무서운 기업이고 팔란티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팔란티어 정말 네. 좋은 기업이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많이 뛰었더라고요. 이게 숨어져 있는 기업이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빅3만 이제 빅7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매그니피션트 7만 많이 네. 보시는데 그 외에도 많이 숨겨져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미국에는 상향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지금은 이제 AI 쪽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인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엔비디아 올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요, 팔란티어는? 올해 거의 300% 가까이.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엔비디아가 200% 비트코인보다 가까이 더 뛰었는데 올랐는데요. 300% 뛰었는데 저는 더 뛸 네. 거라고 봅니다. 더 가실 거라고 네, 보세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제가 볼 땐 트럼프 효과. 그 AI 비서 얘기 나오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트럼프 특혜줍니다. 사실은 재집권할 경우에 트럼프 특혜주고요. 연관이 있나요? 네네. 왜냐면 이게 공동 창립자죠. 팔란티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시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에 큰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도 뭐 뒤에서 마크 역할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트럼프는 꼭 은혜를 갚습니다. 꼭 은혜를 갚고 이번에도 보면 안 봅니다. 그런 걸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한 말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긴 잠깐 빗나갔는데 트럼프한테 막 이렇게 막 대적을 해요. 보면 뭐 캐나다 수상도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더니 뭐 우리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틀 만에 꼬리를 바짝 내면서 하겠다고 뭐 멕시코도 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아닙니다. TSMC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들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으면 트럼프에 지금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를 맺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친구를 맺고 줄을 서시오. 친구를 맺고 아니면 한쪽 팔을 내놓고 뭘 얻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사일록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트럼프는 꼭 정말 거래의 기술을 책을 쓸 정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거래를 정말 잘하는 장사꾼입니다. 쓴 책을 한번 한번 읽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대응이 없어서 아무 대응이 제가 없어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큰일입니다. 아무 대응이 없으셔가지고 팔란티어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 열풍의 수혜주라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수혜주고요. 이렇게 AI 열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283% 뛰었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AI 기업으로 하는데 저는 군대하고 정부기관이 정부가 그런 게 그 전문 어떤 주문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AI 열풍이 아니고 이런 게 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45% 급등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제 주문이 더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이런 분야에 국방비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요구할 거고
우방국에도 많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쪽에서도 많이 할 거고요. 요 빅테크 쪽에 많은 군사비를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팔란티어가 역할이 많이 클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할 건데 더 많이 하게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고점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하긴 뉴욕 증시가 네. 뭐 신고가 랠리인데요. 예, 신고가 릴레이입니다. 네. 지금 뭐 지난주에도 신고가 아닙니까? 전 너무 이러다가 다 국내 시장 떠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장이 자꾸 떠나는 게 문제라고. 그쪽으로 미국 쪽으로. 네네. 옮기거나. 왜냐하면 우리 인력들이 자꾸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정작 맞아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작 있어야 될 기반 시설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기업 그 글로벌 신용 평가하는 S&P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전반적으로 낮췄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마저도 좀 안 좋게 내다보는 그러니까 것 제조 같아요. 시설 중에 첨단 제조 시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게 좀 예, 문제인 거죠. 그 기업 낮춘 기업들이 네네네네. 말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요런 네네. 지금 그런 중요한 맞습니다. 네네네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안 좋구나 경기가 진짜 네네네네네.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조금 네네네, 암울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기차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력 시설들이 사실은 미국에 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공장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현기차도 미국 가 있죠. 삼성전자도 미국 가 있죠. 그리고 현기차의 일부는 또 베이징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상당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술 유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인재 유출도 네, 생길 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기술 유출은 가 있는 거고요. 네. 인재들이 외국에서 있는 거고 우리나라 주력 인재들이 외국 나갈 수도 있는 외국 거죠. 나가는 네, 수 네. 있죠. 현지에서 뽑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매번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마존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이 되면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 유통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아마존에 유통하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실 때 관련을 만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시면 유통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가 되시면 유통 주식을 사세요. 그때는 그 이런 데 관련된 제조업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런 거가 되면 우리나라 뭐 제조 관련된 걸 막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미국은 유통이 1년치를 계약을 해서 그런 걸 계약을 해서 유통을 다 계약을 해서 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 떨이로 파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통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뭐 시어스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메이시나 이런 백화점들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이나 그러니까 요런 쪽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쪽의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관련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요런 쪽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쪽 주식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쪽에 뭐 매출이 우리 쪽의 매출이 어디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주식 전문가들 분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없어요. 예, 전혀 관계 없어요. 한국하고 달라요. 다른데 전혀 다릅니다. 유통 쪽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는 다 그쪽 매출이 올라가요. 제조사 말고 그죠? 네네네. 유통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쪽 매출이 거의 그 이제 한 20% 정도 가량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네, 그쪽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가 저도 이번에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아 진짜요? 엄청 싸요. 네, 진짜 쌉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커피 이런 것도 사거든요. 불프가 끝났죠 이제. 29일까지 끝났죠. 끝났네요. 아니 사이버 먼데이 다시 시작했어요. 사이버 먼데이가 더 쌉니다. 네, 온라인은 훨씬 쌉니다. 네, 특히 커피 같은 것들 뭐 진짜 쌉니다. 들어가 봐야겠다. 예, 특히 뭐 커피 같은 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뭐 홀빈 같은 것들 정말 우리나라 1kg짜리 뭐 한 10불이면 사거든요. 네, 와, 나봤자 10불이요? 10불이면 삽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들 와. 홀빈 10불이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4,000원 정도 하는 거죠. 정말 쌉니다. 그러니까 뭐 배대지 이용해서 사면 훨씬 싸고요. 훨씬 쌉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여러분들은 입는 옷 같은 것들도 훨씬 쌉니다. 여자들 옷 같은 거. 네, 근데 뭐 배송은 좀 걸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프라임 회원이시면 일주일이면 옵니다. 아, 또 프라임 회원 또 네. 거기도 회원 가입되어 네, 네, 있어요. 네. 회원 가입 전문이시잖아요. 구독 네. 경제를 좀 하기 구독 때문에 경제. 네, 구독 경제를 선호한 네, 구독 경제. 프라임 서비스는 일주일에 프라임 회원 옵니다. 하시면 14,000원이면 됩니다. 아, 1년에 14,000원이에요? 아니 한 달에 14,000원. 너무 구독 1년 경제 너무 1년 하시면 뭐 부담되는데요? 네. 한 달에 14,000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아, 또 나간 돈이 우리는 또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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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국내기 주식에 전혀 영향은 없었어요. 전혀. 네,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전혀. 아니 그게 매출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요즘 멍청하지 없었어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멍청하지 전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호도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시장에 재료가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제 우리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속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샜는데 전 세계에 10억 개 이상 제품을 팔았습니다. 아마존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10억 개 이상 팔았고 124억 달러 매출액 15조 거의 16조 정도 팔았고요. 거의 9.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기간 동안. 기간에만요. 네네. 야, 역시 소비의 나라. 네, 근데 저도 뭐 전 일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샀으니까. 네, 저도 그죠? 일조했고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자 사이버인데 사이버 위크라고 합니다. 요 기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매출은 온라인 사이버 전체 매출은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조 10억 원. 야, 예. 진짜 많이 팔았네요. 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산 거잖아요. 미국 네, 네, 내에서만 네, 산 게 네. 아니라. 네.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그거 국내 제품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 근데 왜 화장품주도 안 움직였지? 아, 제조사 보지 말라 그랬죠. 대서 보지 마십시오. 네. 아, 그럼 네. 그게 다 연관이 네, 되네요. 연관이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제품을 구입한다면 하는 거니까. 파이어 TV 스틱이라고 이제 이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 파이어 TV 파이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PB라고 그러나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만든 TV예요. 아마존 TV.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존 AI 네. 프로그램 우리가 하면 들어본 것 같아요. AI 뭐 프로그램 있죠.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찌니 찌니처럼 뭐 아마존에 이런 거. 걔는 게 있어요. 저도 하나 사가지고 헤이 쓰고 구글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마존 있어요. 거. 아마존 거. 쓰고 계세요 그거를? 네, 쓰고 있어요. 아마존 거 말 잘 들어요. 뭐 해줘요? 걔가 음악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이런 거 해요. 네. 와.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의 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어폰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예, 되게 싸고 좋습니다. 네. 예, 이야. 예, 스피커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말도 잘 듣고 써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좋은데요. 그 파이어 TV라고 이제 TV 스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는 TV 있는 근데 저장해 쓰는데 되게 좋고요. 링 초인벤 비셀 진공 청소기 순위였습니다. 인기 있던 제품이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팔리고 청소기도 있습니다. 잘 파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역구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TV 같은 게 되게 싸거든요. 삼성 TV AS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삼성 TV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TV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거를 사고 절반 가격에 거의 삼성 이제 옛날에 그 LED TV 있지 않습니까? LCD TV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절반 가격에 팔고 그래서 역으로 많이 팔고 그런 거 구매 대행 해주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수출을 했다가 역으로 거기서 네, 미국이 우리가 엄청 수출을 싸니까. 하고 이러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좀 공부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삼성 TV나 LG TV, 특히 삼성 TV가 역으로 엄청 많이 우와. 샀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삼성이 AS가 안 된다고 했는데 AS 안 할 생각으로 많이들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뾱뾱이 같은 거 완전 포장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구매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유명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특정 업체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업체가 이제 그걸 해주는 게 되게 유명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팔고 다시 한국 소비자한테 사와서 아니 그걸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되게 유명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몇백 대씩 하고 막 몇천 대씩 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되게 유명하고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들은 네. 그게 이제 되게 유행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게 이제 삼성 TV가 막 200만 원 할 때 국내에서 뭐 100만 원 초반대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창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예, 같은 사양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파는지 그러니까요. 관세를 해도 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 역차별을 할까요? 그죠? 국내 차량도 소비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차는 이제 물론 1년 이상 타고 관세가 있긴 한데 현대차도 그렇거든요. 거기가 근데 더 싸요? 많이 쌉니다. 야. 그래서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음. 옛날에 이제 그랜저 같은 거 아발론이라고 해서 이름이 똑같았는데 미국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타면 1년 정도 타고 관세를 이제 보통 이제 특파원 나가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나가서 1년 정도 자기가 타면 세금을 안 내고 자기가 타는 차를 가지고 오면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온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예, 1,000만 원에서 한 1,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훨씬 쌉니다. 현대차 인기 있는 이유가 국내보다 싸서 그래요. 옵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해외차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역차별이죠. 어쩔 수 없어요. 현대차 되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사면 훨씬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점유율도 높잖아요. 네네. 많이 팔았더라고요. 좋습니다. 현대차 네. 되게 좋습니다. 외국 사시면 되게 좋습니다. 타보시면 압니다. 렌트 해보셔도 압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아마존이 아마존 했다. 그죠? 네, 아마존이 아마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네. 나가면 아마존을 가면 하루나 이틀 오기 때문에 호텔 같은 데서 아마존을 바로 시킵니다. 아, 그렇게 네네네네. 오히려 호텔에서 바로 오기 시켜서 때문에.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은 전략이네요. 네네. 바로 써도 됩니다. 먹을 것 같은 것들 바로 시키면 바로 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침 우리 쿠팡처럼 바로 아침에 옵니다. 아, 로켓 배송처럼. 네네 바로 옵니다. 그게 이제 베낀 겁니다. 아마존 그쵸, 서비스를 베낀 거겠죠. 네네 네. 아침에 바로 오는 프라임이라서 아마존 프레시라고 해서 바로 옵니다. 아마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단기 매출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거면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야, 다시 한번 클라스에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좋은 건 뭐냐면 자꾸 아마존을 선전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객센터 부분은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AS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요? 환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저도 어제 환불을 하나 받았는데 배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화로 해도 되고요. 전화가 힘드시면 채팅으로도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가능하고 채팅이 영어가 안 되시면 이제 번역 서비스나 이런 걸 해서 가능해서 바로 해줍니다. 바로 환불이 됩니다. 네. 그거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엔 전화 안 되는 네. 그런 또 AS 안 되는 네, 것도 그 아마존이 많아가지고. 그런 서비스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아마존이 직접 배송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USPS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은 이제 USPS라고 미국 우체국 서비스는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지독합니다. 배달이 잘 안 되기로. 미국 우체국 서비스 정말 우리나라 우체국 서비스랑 다릅니다. 이게 정말 지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체국 서비스는 분실도 잘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렇게 분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 못 받았다 그러면 환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주장을 하면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너 가져 이럽니다. 받았는데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너 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지라 그러면서 그냥 뭐 가지라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고 그럽니다. 얼마나 해주기 귀찮으면 가지라 그냥 가지라고. 네, 가지라 그래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당해보는 사람 또 얘기 다르겠지만 네, 네. 자, 아마존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님 이야기 해볼까요? 최태원 본부장님? 회장에 얘기하기 대해서 전에? 이게 네. 뭐 모르겠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아부를 했네요. 아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젠스낭이라 한국의 젠스낭. 한국. 근데 오늘 왜 이래 주가는 한국의 젠스낙이라고. 와. 네. 한국의 젠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늘을 벗어나 AI 시대 핵심 반도체 공급체.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뭔가 SK가 선택을 할 때 사실 SK는 통신사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님 선대 때 011 선택을 하면서 이제 선대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그룹에서 맞아요. 성경 이야기 성경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그룹에서 이제 통신사 그룹으로 거듭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 통신사 그룹에서 이제 하이닉스라는 그룹을 선택을 이제 최태원이 그게 진짜 잘했다. 저는 궁금한 신의 게 한 수였다는 언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하이닉스는 인수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하이닉스는 인수를 하게 된. 원래 이제 하이닉스는 현대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머. 팔리면서 이제 이게
SK 이름이 SK가 붙어진 거구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뭐 야, 아무도 안 하려고 덩어리가 크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샀구나. 사게 된 거죠. 근데 잘 인수를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글로벌 록스타라고 아 근데 경쟁력은 사실 HBM 쪽으로는 네네. 압도적이니까 네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못 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뭐 과하다면 과하지만 그래도 네네. 뭐 그 2012년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현대전자가 이제 1919년에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현대전자 잘 이 모르시죠? 현대 입장에서는 되게 아깝겠다. 그죠? 아니요, 되게 어려웠어요. 디램 어려웠어요. 때 현대전자가 현대 잘 모르시 걸리버라는 들어봤는데 그거 걸리버라 뭐지? 핸드폰 아 핸드폰 기억나요. 네네. 네. 제 그것도 나름 또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기억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디램이 폭등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폭락하면서 이제 그런 걸 갖고 그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는데 아무도 안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전자에서 다들 가면 막 다 나오려고 그랬었죠. 엑소시스트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거를 SK가 과감하게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R&D를 통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이제 외면할 때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CEO라면 정말로 어떤 이런 것들을 대주주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젠순왕도 사실은 뭐 뛰어난 분 창업자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뭐 표현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젠순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인수라는 게 진짜 히든 카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기업한테. 그죠? 맞습니다. 네. 여러 기업 다루면서 항상 네네네. 얘기했었잖아요. 선택의 길목에서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인수를 네. 하느냐 안 멜라녹스도 하느냐. 뭐 잘 인수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뭐 인스타 인수했던 맞습니다. 부분들 네. 메타가 그런 것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어쨌든 SK텔레콤을 계속 갖고 있었어도 뭐 망하진 않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있을까? 밸류가 예, 있을까? 지금 성장성이 좀 네.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네. 한계 산업이잖아요. 맞아, 한계 사실은. 산업이고 한계 산업이고 뭐 계속 이게 요만한 후발주자들이 파이에서 점유율 나눠 먹기 뭐 맞습니다. 이런 지금, 것들이라면 지금 계속 OTT 산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SK텔레콤도 지금 뭐 한계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그게 가능될까? 그걸 최태원 회장님이 결정을 딱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면 그쵸. 아버님이 아니죠. 최태원 회장. 최태원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인수한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HBM을 선택한 거죠. HBM으로 가야겠다. 맞아, 그 선택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HBM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고부가 같이 SK의 일가들을 설득해서 여기 투자하겠다라고 한 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일가 분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투자가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네, 요 얘기를 잠깐 얘기하실 수가 머스크하고 있어요. 베이조스하고 공개 설전을 잠깐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X에 머스크가 베이조스가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조스가 사실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베이조스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했는데요. 네. 사실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제 멋쩍어 하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머스크가 좀 미안했던지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닌 걸로 떠났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야, 돈 많은 사람들도 똑같구나 사는 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얼마나 임기응변이 중요한데요. 네. 살면서. 네, 똑같구나. 둘이 싸우는 것도 똑같고 돈이 수백억 수조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 나오네요. 트럼프 질 테니 테슬라 주식 팔라더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 네. 네.
라이벌이구나 둘이서. 네, 둘이 엄청 세계 1, 2위 뭐 합니까? 노는 건 똑같네. 노는 거 싸우고 노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이조스도 미국 분이세요? 나이가 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지금 네. 얼굴 처음 뵌 것 같아요. 예, 이혼하고 뭐 이분도 난리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웃기네요. 네. 그래서 또 추가로 우리 아니, 오늘 하실 얘기 있나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이제 저희 시간이 네.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 인전 유해했잖아요. 결국에 그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요거 안 그래도 준비했어요. 네네. 제가 놓칠 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2년 유예 동의해서 이 아나운서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강력하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막 계속 좀 풀어갔었던 부분이죠. 일단 청년층 투자자 반발의 과세를 번복을 했고 사실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지만 조금 안 좋아졌었던 그래서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사실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딱 나서면서 또 표심을 많이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이번 기회에 확인했어요. 국민청원도 너무나 빠르게 5만 명이 모집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기사상으로는 동아일보 기사상으로는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비율은 40대였습니다. 40대에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지금 세대에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어린 그런 층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회생활 좀 하시는 분들께서 좀 빨리 선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 유예가 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또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안쪽에 내부적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급선회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부와 여당은 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청년 투자자 그러니까 청년의 표심을 사는 데는 이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만 더 가상자산 시장을 뜯어보면은 청년 이용자도 많지만 그냥 40대에서 50대까지 이용자분들도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관련한 법이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이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상으로는 왜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적인 발의를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어떤 깃대를 올려줬다고 해야 되나? 그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에 관해서 약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약간 그래도 우리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전체적인 뭐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에 이제 속해 있는 자산이구나.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투자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이번에 나서서 많이 해주셨어요. 시위도 해주시고 청원도 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댓글에도 국민청원 주소 막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뉴스들 보자면 지금 리플이 엄청 올라서 시가총액 3위가 됐거든요. 너무 올랐더라고요. 네, 너무 올라서 국민 이제 한국인 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제가 맨날 우리가 리플 코인 이야기하면서 한국인 투자자들 진짜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인 투자자 비율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 투자자들 리플을 올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글로벌 시장 자체 안에서 그래서 빗썸의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이 12억 달러까지 집계를 됐고 업비트 24시간 동안 리플의 거래 대금이 38억 달러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국내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리플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대금의 30% 이상이 리플 쪽으로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리플이 왜 오르게 됐는지 이따 제가 잠시 뒤에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35분에 끝내야 돼가지고. 아니 더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월 달만 9조 순 유입이 됐고 여기 보면 이제 이더리움 쪽에 ETF 유입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유입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금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인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역대 최소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잔액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최소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비트코인 내다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거래소 잔액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믿음이 아직까지는 좀 굳건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 리플이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근데 리플이 지금 상승하는 건 ETF 출시에 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사실 리플보다는 솔라나가 조금 더 먼저 ETF가 출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ETF 출시 기대감만으로 리플이 올랐느냐라고 하기엔 우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일은 오는 4일로 고려되고 있어서 실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리플이 뉴욕 금융시장에서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RLUSD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잖아요. 미 달러 기준으로 해서 1달러당 1테더를 주면서 이게 송금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화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래소와 거래소 간으로 옮길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에 있는 통화예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리플이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테더도 그대로 존재를 하겠고 리플도 존재를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테더 이야기하면서 뭐 마약 자금 뭐 그렇게도 쓰인다. 그 정도로 이제 활발히 쓰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의 역할을 이제 리플이 하겠다라는 거고 리플이 사실상 거래소랑 거래소가 이동할 때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 대용으로 사용한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ETF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기대감들이 정말 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 보면 리또 속은 잊어다오. 리또 속이 왜 나온 거냐면 리플에게 또 속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 우리가 은어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테더랑 솔라나를 제쳐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자였었던 테더의 시가총액도 정말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다른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급등세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지만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거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가 시장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될지 여부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리플에 관해서 가격 상승을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절대 막 이걸 투자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또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뉴스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 이야기 네네. 했는데 아니 좀 더 이제 그게 10만 달러 돌파는 언제쯤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97,000달러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거래소 단골은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네네. 잠깐 조정 나왔을 때 고래 투자자들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 큰 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매도의 그 가격 도달은 되지 않았다라는 네네.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네네. 10만 달러를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또 별개로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네.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어서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뭔가. 근데 그 기대감들이잖아요. 다 리플이 가도 네네네. 좋고 뭐 알트가 가도 좋고 코인이 가도 좋아 이런 기대감이라서 제가 좀 좋은 소식도 전해지면은 바로 한번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랩소디 또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